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공익신고하고 기자회견하고 형사고발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제가 공익신고한 지 만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조국을 영장 청구했습니다. 조국은 크리스마스를 후회와 두려움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량 있는 저는요, 크리스마스 전에 결단을 내리라고 조국에게 누차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영장 청구 전국과 대한민국 전체 이슈를 우리가 지금 함께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열심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이 걸려있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이 구속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자녀 입시 문제 등등 조국도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국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그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했고요. 이러한 불법 취급 첩보를 경찰에 이첩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이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고발한 거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건인데요.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2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이 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그리고 이 세 개 부서 중에서 어디에서 구속영장을 먼저 칠지,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고발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에 대해서 최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현 윤석열 검찰의 의지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의 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수사로 이러한 진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 일반인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조국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전에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조국 관련 수사가 세 곳에서 걸려 있지만은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거죠. 그리고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무엇을 시도할까? 저는 이런 전개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가 어떤 쪽이 더 아프고 어떤 쪽에서 더 데미지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청와대는 그렇게 아픈 곳을 먼저 방어하기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곳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겠죠? 혹시 청와대 측이요, 누군가에게 어떤 곳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냉정히 볼 때요, 이 세 개 사건을 바라볼 때 조국 자체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조국이 무탈하게 빠져나오는 것은 3건이나 되니까 그것은 방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3건 중에서 어떤 건으로 조국이 구속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피해가 덜 올 것인가? 조국이 어떤 것으로 빌미가 되어서 구속이 되어야지 우리 청와대가 덜 다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이러한 것을 간파했다면요, 벌써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이러한 부분을 이 조국이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입을 다물었으면 청와대 지들이 알아서 조금 막아주겠지,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이런 거요, 청와대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국도 알고 있다면은 아마 모든 것을 다 술술 불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국은 자신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버린 카드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조국을 구원하기에는 그럴수록 문통지주일만 떨어진다는 거 청와대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가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요, 조국이 어떠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야지 자신들에게 가장 데미지가 작게 올까요? 정경심 등등 조국 가족 사건일까요? 아니면 유재수 사건일까요? 아니면 울산 사건이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니까요, 마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같이, 도덕시험 문제 같이 답이 좀 뻔하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조국이 처벌받고 말고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긴 하겠지만 자기들이 직접 다치는 거, 다치냐 안 다치냐,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는 조국 부부에 대한 특수 2부 사건, 여기에는 더 이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거는요,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죠.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특수 2부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도를, 이 순서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청와대로서는 가장 아프겠죠. 지금은 이 사건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재수 사건이 2순위죠. 그리고 조국 부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3순위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정한 이 순서의 기준은 뭡니까? 제대로 다 터졌을 경우에 청와대가 가장 아픈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울산 사건이 가장 아프겠죠. VIP가 이 임동호 형제를 미워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울산 사건은요, 제가 보기엔 이 문재인이 언제 조사를 받느냐, 이러한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관심사가 이 조국이 영장 청구된 바로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입니다. 조국 부부 사건, 사모펀드와 그 입시 비리 사건, 이런 것도요,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덜해지게 됐습니다. 다행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사건 가지고만 영장 청구를 딱 해가지고 그 결과 수사를 잘했냐 못했냐 이러한 평가를 받는 상황보다는 조국이 지금 워낙 많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더 크고 무거운 사건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걸로 먼저 영장 청구가 되었으니까 특수부 입장에서는 이게 참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된 그러한 형국이죠.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최초의 수사를 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조국도 그때는 힘이 있을 때라서 저항도 가장 셌지 않습니까?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특수 2부가 공도 많이 세웠죠. 정말 부담을 덜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조국이 나누어서 대형 사건을 쳐주니까 어느 쪽이 수사하든 이 부담이 덜해지는 것은 다른 두 곳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청와대의 관심사, 그 우선순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요, 청와대가 이 최고 권력층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청와대가 이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사건 3건 있는데요, 그거 싹 봐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절대 그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만큼 이 청와대가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받아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요, 검찰은 이 울산 사건을 더욱 열심히 해서 청와대가 울산 선거 관련해서 정치첩보를 입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하명 수사를 내린 그 민정수석실의 그 총책임자 조국을 검찰이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이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자인 조국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입니다.
이런 게 청와대로서는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입장은 이것입니다. 야, 지금 조국이 이것저것 다 걸려 있는데 조국을 울산 사건으로 구속시킬까? 유재수 건으로 구속시킬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선생님이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학생이 지금 청와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때 청와대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자, 울산 사건으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구속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문통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학생은 어느 쪽이든 둘 다 하기 싫은 선택일 것입니다. 청와대는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 시험 안 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둘 중에 하나 빨리 골라. 선생님, 선택하기 싫은데요? 그냥 주관식으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될까요? 주관식? 그래. 뭐라 쓸 건데? 백지 내려고요. 야마,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와대 학생은요, 그나마 이 둘 중에 덜 아픈 유재수 건을 선택할 것입니다. 청와대는요, 유재수 건도 매우 아프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달린 이 울산 건을 마지못해 선택을 해서 그 사건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 조국이가 유재수 건으로 구속되는 것이 울산 건으로 구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딱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요,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해서 영장 심사 결과 조국이 딱 구속 수감되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 가는 면도 있고요, 숨을 돌리는 면도 있습니다. 유재수 건으로 조국이 구속 수감되면요, 울산 사건에 몰려있던 그 여론의 시선 집중, 그것을 저쪽으로, 그 유재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그 조국에게 쏠리게 되겠죠. 당장은 여론의 관심이 유재수 감찰 무마한 그 조국에게 쏠릴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재수 건으로 조국이 구속되는 것이 조금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조국을 구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그 노력의 정도라는 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결과에 긍정적인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결과가 안 좋으면요, 우리에게는 울산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와대는요, 조국이 구속되면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있겠죠. 분노한 조국이 드디어 이 김태우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에다가 무슨 말을 할지, 그게 무섭겠죠. 어느 쪽이든 간에 청와대는 지금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용어가 또 떠오릅니다. 바로 외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체 사건을요, 이 장기판 위에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청와대가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말라. 니들이 포장한 그 화려함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왜곡된 지지율 이런 것에 대해서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고 맑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그림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피카소급 영화 한 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